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2차 가해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과 함께 그림 대작 무죄 판결로 미술계에 논란이 남긴 조영남 씨의 소식을 전한 문화부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프로그램 특집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입히다에 대한 DMB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된 아이의 사연을 소개한 사회부 엄윤주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출처 없는 정보의 확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방송기자연합회 팩트체킹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민이 직접 취재하고 또 검증해보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이 가짜뉴스라는 질병의 백신이 되어줄 팩트체크의 중요성 재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관련 문제도 있었고, 또 여전히 부동산 문제로 또 떠들썩했고, 정부가 새로운 보완 대책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아마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과 등을 돌렸고, 또 풀리지 않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의 아주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처장님께서는 아마 이번 사건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어쨌든 피해자를 이제 일부분 추정하거나 신상 털기 뭐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라는 식의 이제 카더라식의 이제 음모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직장 내에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고위 공직자의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어쨌든 언론이 이제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이나 대책을 위해서 역할을 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피해자를 좀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역할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1일에 방송이 됐었죠. YTN에서 돈 넘은 2차 가해 장례 방식 반대 청원 본물이라는 보도가 이 시기에 어쨌든 언론의 역할을 해낸 보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이제 종결되는 상황 속에서 뭐 유독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어쨌든 편견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범죄와 비견해서 볼 때 피해자를 어떤 면에서 가해자로 이제 탈바꿈하는 것까지 사회적인 편견이 강한데요. 이 시기에서 2차 가해 위험에 대한 보도가 필요했던 시기인데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나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에서 보도 전반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미투 운동이 성범죄 피해자가 한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 인식의 어떤 문제와 구조의 문제로 전환했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역시 이러한 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들을 단지 이슈로만 또는 개별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고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짚는 보도도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처장님께서 이 고한석 기자의 보도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해설위원님. 기사를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을 때 내가 이 기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고한석 기자의 기사를 보면 이런 면에서 잘 쓴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 다양한 의견의 진폭이라 그럴까요? 그 갖는 무게, 아니고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 단순하게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쓰다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가치나 무게가 있는 것으로 작성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한석 기자는 뭐 냉정하게 중립을 유지했다고 보고요. 특히 미투 관련 기사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하는 준칙이라 그럴까 이런 걸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잘한 뉴스 또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가원님 뭐 준비한 또 잘한 YTN 지난 한 주 잘했던 뉴스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언론이 제 역할을 잘 해냈을 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YTN의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4일에 방송된 단독 기사였는데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3살 아이가 이웃의 신고로 보호소로 옮겨졌다는 그 내용을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엄윤주 기자는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 풍경을 리포트에 담아 시청자로 하여금 사안의 심각성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도왔고요. 아동 방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도 좀 필요하다고 또 언급을 한 점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 이후에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위탁이 결정이 되고 또 관할구청에서 집안 안팎을 좀 청소했다는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소식들을 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됩니다. 전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문제 제기부터 변화까지 쭉 보도할 수 있는 이 호흡이 되게 부러웠는데 해설위원님 취재한 엄윤주 기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좋은 기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알게 됐고요. 취재에 나섰고 취재를 열심히 했고 또 취재가 잘 됐어요. 그리고 게다가 보도 이후에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요. 좋은 기사의 전형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제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알게 됐거나 할 때 한 가족의 이야기겠거니 뭐 좀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취재를 했고 문제점을 잘 지적을 했고 공론화까지 시켰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폭력뿐 아니라 이런 방임이나 방조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제 아이가 위탁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언젠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그랬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후속 보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걸 것 같고요. 후속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후속 보도 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뭐 매 순간 기록으로 남고 또 뭐 일부분은 이른바 이 짤이라는 뭐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온라인에 재생산되기도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듣는지 그리고 어떤 출연자가 패널로 출연을 하는지 자막은 또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화면은 뭘 쓰는지 뭐 이런 부분 모두 참 민감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월 12일 조용남 씨의 신간 소식을 알린 문화부의 보도를 보면 네. 너무 한 인물에만 좀 마이크를 좀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는 특정 개인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성된 인터뷰라고 보이는데요. 조용남 씨가 그림 대작 논란으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미술계에는 아직 논란이 좀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인터뷰가 한 인물에게만 마이크를 주면서 이 논란이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건 아닌지 조금 아쉬움이 들었고요. 자칫 또 YTN이 한 인물의 입장만을 좀 대변한다는 인상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인터뷰가 사건 사고를 다루는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나 어떤 입장 차이를 심도 있게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이 책을 홍보하는 보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제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관련해서 좀 뭐 얘기 듣고 오신 게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볼까요? 기사를 작성한 기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앵커멘트에 짧긴 하지만 이제 대작 논란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논란 이후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 평가원이 말씀하신 대로 YTN이 조영남 씨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 있는 뭐 기사라고 봅니다. 책 홍보로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기사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논란이 됐던 만큼. 그런데 이런 기사를 쓸 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논란이 됐을 당시에 기사를 여러 번 썼었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도 그 판결의 의미나 파장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짚었고요. 그런데 새 책 나와가지고 그 정리를 하러 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김에
또 그런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대장 논란에 대해서 그 직후에 기사가 나가긴 했는데 그 기사에 같이 나가기가 분량상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기사만 보는 사람은 왜 조영남 입장만 얘기하고 이 대장 논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더 저희가 압축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인터뷰 말고 또 패널 이야기. 그래서 저희 YTN에 이제 출연하는 뭐 변호사라던가 정치인 이런 분들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얘기 관련해서 또 차장님 준비하신 얘기가 있죠? 네, 저는 대담을 한번 봤는데요. 네. 7월 11일에 이제 좀 같은 주제이긴 하죠. 박원순 시장 이틀째 추모 행렬, 고 박원순 시장 이틀째 네. 추모 행렬 2차 가해 논란도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 전 이제 민주당 의원, 여야 이제 서로 다른 정당이 나와서 예. 의견을 약간 길게 한 30분 정도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좀 패널 선정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이 이제 구도가 돼서 등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실 진영 논리라는 이제 굉장히 좀 고정적인 그 양당의 이제 그 진영 논리가 이제 이 문제의 그 배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성 자체가 보도의 구성 자체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성추행이나 이제 2차 가해나 여러 이제 이 문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일부 논쟁인 것처럼 얘기하고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약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이제 구도 그 두 명의 구도 자체가 인 것처럼 좀 보도가 구성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에 대한 이제 어떤 행동 있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번 사건에 했던 행동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배경이 뭐고 사실 그것도 약간 추측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사실에 근거한 좀 유의미한 내용을 듣는 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추측의 내용이 많고 이제 그 패널 한 분이 얘기를 하다가 피해 그러니까 고소인의 주장이 100%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더라. 자기는 입장이 다르지만 그렇더라. 라는 내용이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 언론이 2차 가해를 다시 이제 재생산시킬 수 있다.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지만 나는 입장이 다르더라. 이 얘기를 자체가 사실은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를 염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스의 지금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더 있어 보입니다. 패널 선정은 왜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주말 이제 전국 이슈로 여야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 한 분씩 모시고 전국을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성추행과 박원순 시장의 사망이라는 게 맞물리면서 전국만 논하게 안 된 거죠. 그럼 미리 섭외가 이제 된 상황에서 이번 이슈가 생기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그것까지.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다. 조금 뭐 부끄럽고 외람된 말씀인데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바쁩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를 모시거나 출연시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섭외를 해서 연결이 된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은 뭐 저도 좀 아쉽고요. 이런 큰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뭐 출연하신 분들이 준비하시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 준비가 되는 성격의 아이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이 중에 떠도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소문도 있더라. 이런 소문도 있던데요. 제가 친한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게 다 카더라잖아요. 특히 이제 자살이라는 안 좋은 결말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직 조사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을 진영 논리로 보는 데 있어서 뭐 언론이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워낙 여야 이렇게 균형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모든 안건을 또 그러면 정치권의 시각으로 또 저희가 재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시청자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화로 듣겠습니다. 고소인은 신변보호를 경찰청에서 완벽하게 해주고 방송에서만 그냥 이러쿵 저러쿵 그냥 온갖 나리 법석을 떨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경찰청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안 하고 있는지. YTN에서 공정하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딸 가진 부모로서는 굉장히 양쪽 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잘한 점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마지막 경우는 영웅을 만들 게 아니라 정확한 방송을 바라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십시오. 서울시장 죽음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한 점도 없이 허점도 없이 다 밝혀야 됩니다.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캔들 있으면 그것도 밝혀야 됩니다. 진실을. 미투가 생기면 바로 생겼을 때 고발을 해야 그게 미투지. 답답해 죽겠어요.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세요. 아무리 뉴스라도 언론이라도.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알 거 아니에요.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하게 방송해달라. 정치 성향으로 보면 양쪽 모두의 비판과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 있는 뉴스라면 어느 한쪽의 비판이 많은 것보다는 양쪽의 비판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편향되지 않은 시선에서 확인된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청자 전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공무원이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큰 죄입니까? 세종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집값이 오르고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거 처분하고 강남에 있는 거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겠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는지. 다주택 딸들 집 갖고 있어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방송국에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가 힘들게 돈 벌어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사갖고 이렇게 세 내는 곳이 그렇게 죄가 된가요? 집도 안 팔린 뒤 몇 개월 안에 그 집을 다 팔으라고 그 국민들한테 그것을 고통을 주는 것이지. 약자를 위해서 노력한다. 약자를 살리겠다. 집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약속은 다 어디 가고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서울의 집값만 되면은 전국을 집값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서울의 집값 빨리 잡는 비결이 있어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세금을 한 2~300% 폭탄을 맞게 하면 돼요. 고위 공직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보면 집을 전부 다 2채 이상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법제도화 시키는 거예요. 집값을 잡는 대통령이요. 나는 역대 최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최고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투기성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도 전 국민 가운데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YTN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며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 특집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입히다를 주제로 한 7월 DMB 시청자위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7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입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세상과 이런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ICT 강국인 대한민국의 성공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원격 학습, 원격 진료 및 스마트 상점 등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들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향후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어 달라질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기술 발전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라는 특성이 교육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화상회의 시스템 또는 영상 강의를 통해 2020년 1학기를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상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영상 강의, 디지털 교구 등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감염 위험과 더불어 현실의 문제점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현황에 대한 문제와 대책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변할 거라는 내용을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잘 표현했습니다. 투자를 확대할 분야, 조사 분야, 비대면 분야 기업 고용률 등 조사 부분도 객관적으로 표현해 주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포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인터뷰와 디지털의 비대면 산업의 보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후반부 나레이션과 자막을 통해서 비대면 디지털 산업의 보완점을 거론하며 디지털 포용과 사람을 향하는 기술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용이나 사람을 향하는 기술은 보완점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잎이다라는 주제가 정책적, 산업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무거운 주제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20분가량의 방송은 매우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제목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담기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무인 시스템이란 말 속에 이미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그런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AI에 밀려난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어떠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보다 좀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YTN-TN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무차별 폭언뿐 아니라 쓰레기 더미에 자녀를 상습 방임한 아동학대 사건을 단독 보도한 사회부 엄윤주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또 확 달라진 전격 인터뷰 취재 후를 이끌어갈 반가운 얼굴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그동안 YTN 뉴스를 보면서 기자는 어떻게 처음 저 사건을 취재하게 됐을까? 과연 방송이 나간 뒤에 달라졌을까? 이와 같은 수많은 궁금증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이제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그동안 수차례 대중의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관련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방치 혹은 방조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의 학대 피해를 단독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사회부 엄윤주입니다. 네, 엄윤주 기자 늘 뉴스에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실제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6개월, 이제 7개월 차 된 것 같습니다. 7개월 차요. 7개월 차에 단독 보도라니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엄윤주 기자가 단독 보도한 이 기사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휘경동의 한 주택가. 집 앞에 꽉 찬 쓰레기 봉투와 잡동사니들이 수북히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어 보이는 이곳에 3살 박모양이 어머니, 할머니, 삼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웃 주민은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다 가족들이 온종일 아이에게 언어폭력까지 가했다고 말합니다. 이 취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 당시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았어요. 천안에서도 그리고 창녕에서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학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때마침 그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이게 구출이 된 3살 여아의 케이스를 알게 돼서 저희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에 왜 캐리어에 감금돼서 사망한 아이도 있었고요. 지붕으로 탈출하면서 가까스로 구조된 그런 아이의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신체적인 학대와는 좀 다른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동학대 범주에 속하는 건가요? 아동학대 범주에 총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학대, 마지막으로 방임이에요. 이 방임에는 뭐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취하지 않는 것도 방임이 될 수 있지만 위험한 환경, 또 이렇게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 자체도 방임에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현장 영상을 보니까 이곳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골목 안에 있었던 일반 가정주택이었는데요. 그 골목 안에 딱 들어서자마자 냄새와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웃 주민 집에 가서 제가 옥상 위를 올라가 봤더니 옥상 위를 통해서 본 마당에는 부탄가스, 뭐 쓰레기 봉지, 담요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아이가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직접 가보셨을 때 그 상황이 더 심각했다는 건데 그런데 참다 못한 주변 이웃이 신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 이웃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나 보죠? 네, 이웃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계속 지속이 됐고 이웃들이 많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또 가족들이 전혀 치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와중에 또 이제 밤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루 종일 언어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증언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이 보도는 지난 5일에 이루어졌고요. 8일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구청에서 그 아이가 살던 집 대청소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도에 영향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날 저도 취재를 하고 이제 회사로 복귀하는 찰나였었는데 동대문 구청에서 연락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저희가 치우게 됐다, 대청소하게 됐다, 아니 취재를 하고 싶으시다면 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뿌듯했고 좀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대청소를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라도 정말 구출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리포트에 담기지 않은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아이가 3살 여하다 보니까 얼마나 작고 귀엽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이의 사진이라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도 가고 할머니한테도 사진을 좀 많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할머니 얘기로는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와 촬영 기자 동기가 같이 그때 현장에 나가서 이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참 좋겠다. 아이가 본인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거를 하나의 기록도 남지 않았다면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네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마음이 짠해지는데 지금 가족들이 어느 정도 좀 교육이나 그런 심리 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구청에서 대청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나 뭐 가정 안에서 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도 치료가 좀 잘 이루어져서 아이가 다시 좀 제대로 보살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밝게 자라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회부 막내라고 앞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보도가 좀 더 뿌듯하셨을 것 같은 게 보도 이후에 어느 정도 후속 조치까지 이뤄진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뿌듯했고요. 이렇게 제 보도로 인해서 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바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또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또 한 번 무거움을 느꼈고 좀 더 책임감 있게 기자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7개월 차 신입 기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도 또 뜨거운 열정도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자로 성장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YTN 기자가 돼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사회 보살핌이 필요한 곳, 또
좀 시선이 많이 필요한 곳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기사를 써서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진심이 전해지는데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누구보다 당당하게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엄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방송에 다 담기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들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